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쉬운 세 번째, 하나이가 영원히 사라진 시간 20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쉬운 세 번째 주제는 20초 만에 영원히 사라진 4살 소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살 소년의 실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진심으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라고 믿는 한 사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범죄이면서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미스터리 콘텐츠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3편에서 소개했던 대천 영유아 납치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아이들이 미스터리하게 실종이 된 이후에 살해되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범죄로 특정을 지었는데,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분명 납치 범죄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어떤 범죄의 흔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스터리로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9년 3월 6일 4살 소년 마츠오카 신야는 가족들과 함께 외할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도쿠시마현 코마츠시마시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약 1시간 거리의 외가 친척집 해발 200m 정도의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고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신야의 아빠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자신의 아이들과 조카들까지 데리고 집 근처를 10여 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 신야는 조금 더 산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아빠에게 말을 했고요. 신야의 아빠는 집 대문 안에 들어가서 둘째 아들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신야가 대문 밖에서 혼자 아빠를 기다렸던 시간은 불과 20초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신야의 아빠가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신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사노부는 분명 자신이 대문 밖에 약 10m 정도 되는 돌계단을 아이들과 함께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신야를 찾아서 온 마을을 뒤졌지만 신야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사노부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경찰에 신야의 실종을 신고하죠. 경찰은 해당 마을이 외부인 출입이 거의 없는 시골 마을이고, 만약 외부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차량을 이용했을 텐데 외부인의 차량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실종 당시에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농부도 낯선 차량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던 점, 그리고 신야 가족이 이 친척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야가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은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첫날에 100명, 다음날에 200명을 신야를 찾는 일에 투입을 했음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경찰들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혼란은 신야가 실종된 지 9일째 되는 3월 16일 의문의 여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실종이 아닌 납치인가? 1989년 3월 16일 신야가 머물던 외가 친척집으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야의 누나가 다니는 이바라키현 유치원의 마리코 엄마라고 밝혔고요. 유치원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위로금을 모았는데 언제쯤 집에 돌아오시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가족들은 별 의심이 없이 친절해 보이는 그녀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카바리 현의 집으로 돌아온 이 신야의 가족들은 며칠이 지나도 위로금에 대한 소식이 없자 유치원에 확인 전화를 해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서 위로금을 모금한 적도 없고 마리코라는 학생도 다니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누구였기에 굳이 위로금을 모았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신냐의 가족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신냐의 가족들이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도쿠시마현의 친척 집의 연락처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이 여인의 말투에 도쿠시마현 사람들의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과 경찰은 그녀가 신냐를 납치했고 신냐의 가족들이 이바라키현에 언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결국 신냐의 사건은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변경이 되었고 용의자는 신냐의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지인과 동네 주민들까지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신냐를 찾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마사노부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TV에도 50여 차례나 출연을 해서 신냐를 돌려달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여러 곳에서 신냐를 보았다라는 목격담이 속출하기는 했지만 막상 신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높았던 제보가 한 건 있었는데 신냐의 어머니 게이코의 지인 중 한 명이 2000년 도쿠시마 현의 히와사초 해안에서 신냐와 비슷해 보이는 아이를 보았다라고 제보한 것입니다. 당시 30대 정도 되는 남성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들과 아빠로 보기에는 왠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아이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특히 아이가 신냐와 닮은 것 같아서 다가갔더니 아이의 얼굴을 숨기려는 듯 하면서 흰색 자동차에 태워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 돌아오지 않는 신냐. 그러던 중 2018년 한 실종자 특집 방송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면서 신냐 가족의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남자는 어릴 적에 낯선 남자에게 납치를 되어서 17년 동안이나 감금을 당해 살았고 21살에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25살이라고 밝힌 남자의 증언에 따르면 신냐와 같은 나이에 납치를 당한 것이고 특히나 생김새가 신냐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냐 가족과 그 남자의 동의하에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친자 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결국 신냐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고요. 그 남성 역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집니다. 36년이 지나 37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신냐의 행적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냐의 어머니 게이코는 2020년 10월 끝내 신냐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한 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20초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아이가 사라졌고요. 수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었고요.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신냐는 이제 40살이 넘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였다면 4살 무렵에 납치되어서 지금까지 감금을 당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깡그리 잊고 납치한 범죄자를 부모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것일까요? 분명 범죄이면서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더 많아서 이 사건은 미스터리 범주에 제가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